자, 지금 이제 백석의 선우사하고 송찬호의 고래의 꿈은 6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된 작품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딱 봐서 한 줄의 길이가 짧거나 전체 길이가 짧으면 무슨 선이 있다고? 압축되어 있는 거고,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다? 운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운문문학은 형태적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운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지? 운율이 있어서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압축되어 있더라도 운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운율은 어디서 오지? 반복에서 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 운문문학은 서정갈래만 있거든. 서정갈래만. 운문문학에는 이 서정갈래라는 건 내용적으로 얘가, 그렇지? 정서를 표출하기 때문에 정서를 거꾸로 해서 서정갈래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정서를 표출한다고 할 때 정서란 생각이나 감정인데,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생각이나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반응에 정서와 태도가 있는 거고, 그렇지? 얘네가 시에 뭐가 된다 그랬지? 주제가 되는 거야. 즉 시의 내용이자 시의 주제가 되는 거지. 그치? 됐니? 그런데 딱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낡은 나저반의 흰밥도 가자미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주 옛날 말스럽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면 걔를 현대시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됐니? 그런데 요 상황과 반응을 일반적으로 현대시 문제에서는 보기를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 보기는 항상 참이란 말이야. 됐니? 그런데 문제에 딸려있는 선택지 1, 2, 3, 4, 5번이라는 선택지는 참도 있지만 뭐도 있어? 거짓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를 해석할 때 절대 성질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보기를 보고 시를 해석한 다음에 선지 OX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시가 어렵다고 해서 선지를 보고 시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이 7번째 문제 보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서도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선우사의 백석이 쓴 선우사라는 시의 내용이 뭐니라고 물으면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서도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부정적 현실이고, 그렇지? 반응은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시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됐니? 이해되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시를 보니까 낡은 나조반이, 근데 나조반이 밥상이래. 나조에서 만든 밥상. 흰 밥도, 밥 나왔지? 가자미도, 나도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이거든? 자, 여기서 쓸쓸한 저녁 식사 중인 거야. 그지? 됐니? 이 쓸쓸한 저녁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아까 뭐라면 부정적인 뭐라 그랬어? 상황에서도라고 했으니까 쓸쓸한 저녁을 맞는 게 부정적 상황이지. 이해됐니?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그게 뭐야? 유대감이지. 지금 나라는 허자가 등장했어. 그지? 무슨 이야기라도 할 것 같은 유대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었고 정답고 서로 좋구나. 그랬으니까 유대감이지. 그지? 그걸 유대감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우리는 맑은 물 및 해정한이 뭐냐면은 깨끗한이야.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 모래알만 헤아리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 물닭 소리 들으며, 물닭이 뭐냐면 밑에 보니까 뜸부기가의 세대고, 다니스를 먹고 나이가 든 탓이다. 외딴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를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잔뼈가 굵고 나이가 들고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가 믿었고 정답고 좋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란 거니? 라고 했을 때 보니까 깨끗한 모래톱에서 물닭 소리 들으며 솔개 소리 배우며. 야, 그지?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하나는 자연 속에서, 하나는 깨끗하게. 됐지?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서 희어졌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 없이 산 거야. 착하기 착해서 새과신 가스 하나 억센이야.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하다. 정갈하다, 깨끗하다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뭐에 대한 지향이야?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그랬으니까 잘 봐. 지금 상황은 가난한 현실이야. 알았지? 그 부정적 상황이지. 그래도 서럽지가 않대. 외롭지도 않대. 부럽지도 않대. 흰밥과 가자미와 내가 우리가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것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세상 같은 것은 밖에 나도 좋다. 이랬거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 말의 뜻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나도라는 말을. 그렇지? 세상 같은 것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밖에 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 말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야. 됐니?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밖에 버려져 괜찮다. 이 뜻이야.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세잖아. 이 세상이라는 속세는 뭔가 부를 추구하고 욕심을 가득 채우고 그런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 바깥에 나와 있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알았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어도 뭐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지금 이 시가. 왜냐면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랑 너무 잘 맞아 들어가. 됐니? 이해됐지? 그럼 이제 봐봐. 내용 이해했지? 그럼 이제 표현만 알면 되잖아. 표현만. 그러니까 표현에 관련된 건 문제 나왔을 때 그걸 확인해서 풀면 된다 이거지. 됐니? 자, 수고했습니다. 나 해볼게요.